이번 시장은 파생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이다.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흐름을 보니까 일단 선물지수가 305까지도 내려갔었어요. 저점을 좀 찍은 건가라는 궁금증도 생겨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아직도 변동성은 강한 거죠, 대표님? 아직도 강해요. 예. 근데 305는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2250이나 2270은 지지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면 305에 10포인트를 더 죽이면 어디죠? 295나 300짜리죠. 오, 네. 그러면 연초 저점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5자 본다는 얘기예요. 네. 제발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든 시장이 어떻게 그 반응하나. 맥점이 3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 보니까 310을 또 공격하는데 전번 시간에 그 310이 2300을 깨냐 안 깨냐 하단이었는데 네. 그걸 깨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계속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거 빌려다가 때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 이건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SK하이닉스 13만 원. 제가 13만 때리라고 그랬죠. 거기서 11만 원 단으로 갑자기 2만 원 죽여버리잖아요. 삼성전기 14만 원에서 2만 원 죽여버리고 최근에 현대차 좋아 보였다고 그랬죠. 16만 원까지 죽여버립니다. 이유 없습니다. 기계 알고리즘이 시장 변동성에 내가 하방의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빌려다가 때리는 게 가장 영향력이 큰가. 네. 그걸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방어를 못해요. 심지어는 야간 시장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격에 인간들은 완전히 그냥 뭐랄까 혼비백산하는. 공포죠, 그야말로. 예. 네. 그러면서 26일이라는 24년 파생에서 제가 그 5번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300씩 그냥 양매수 해놓고 결제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거의 5000%가 터졌어요. 5000%요? 몇백 프로도 아니고? 예. 50배죠. 네. 그러면 100만 원이 5천만 원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5번째예요. 제가 23년 파생 경험을 하면서 10,000%가 한 번. 꼽는 날이었네요. 예, 지난 5, 일주일간. 23년 중에 5번. 네. 변동성이 하루에 몇백 프로씩 나오는 장은 안 가는 장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냥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0월 4일인데 요때가 320짜리입니다. 240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지지 못하고 공격당하니까 이제 2270까지 공격당한 거예요. 그러면 303, 여기 쌍봉 자리가 이제 10월 18일,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7만전자 우리가 가장 또 환호할 때 우리가 이날 시간 나와서 이거 속임령일 수도 있다. 진짜 속임령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수치 보세요. 10월 4일 3400%. 이게 수치입니다. 그냥 100만 원 걸었다면 이 수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콜에도 1400, 1200. 이 수치들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200, 500, 900, 200.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320과 322점 복권, 310 0.04 요것도 복권. 이런 것들을 복권 매매라고 그러고 저는 이걸 100만 원 넣든 50만 원 넣든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317.5짜리 하고 315짜리 요때 요걸 설명했죠. 전번 시간에. 요걸 한 개 학사하면은 이게 올라가려면 이 코스피 200이 317점에 1이니까 318점이니까 이게 3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결제가 된다. 반대로 마찬가지 315, 이 둘 중에 어떤 게 결제되나 보자. 이날 이 300, 생각지도 않았던 310을 공격을 하면서요. 이날입니다, 이날. 이 320에서 이게 이 24일은 여러분들 그 시가 319에서 쫙 올렸다가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26일날. 만기일이에요. 이렇게 터진 겁니다. 2000%, 4500%. 이런 수치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죠. 이제 내일이 또 만기예요.
내일이. 네. 이번에 305까지, 이게 지금 306점인데 야간 시장을 통해서는 305.5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311까지 돌려놨어요. 돌려놓은 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요새는 야간에 역으로 이용해. 미국 시장 올라오면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날 나스닥이 100포인트 오르는 날입니다. 근데 야간 시장 이렇게 죽이는 거 보세요. 나스닥은 올랐는데 야간 시장 선물은 거의 305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국장이 미국장에 연동이 못 되고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는 거네요. 이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이든이 시리아에 있는 또 이란 시설 공격했다. 그 다음에 또 가자지구 공습 들어 전면전 시작했나. 그런데 이때 야간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유가 안 급등해요. 아니 그럼 유가가 급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유가는 안 급등하고 또 10년짜리 국채금리는 그래도 높지만 5.0 치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야간 선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장은 시가가 저가면서 또 땡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갖고 놉니다. 이게 갖고 노는 에너지가 뭐 방어자가 형성되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든 뭔가 변화가 나와요. 오늘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금융투자가 막아줬어요. 현물에서 3천억 정도. 그래서 오늘도 이 307.5를 깨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311 갖다 줬습니다. 앞으로 307.5 행사가격, 312.5 행사가격 이 두 가지가 하단 상단을 딱 그려놓으시고요. 307.5를 공격하면 또 삼성전자 빌려다 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올렸잖아요. 네. 7만 전자를 돌파 못하고 다시 이번 저점이 6만 6천 원이거든요. 이걸 공격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요 11월 말도 보면 의도적인 하방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질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시가가 312.8이면서 23포인트 빼갖고 306포인트를 빼요. 방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0개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갖다 얘기해서 잘 버티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잘 버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파생시장, 그러니까 선물지수가 6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뭐 상위 22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에 공포를 만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예. 그때 가장 튼튼했던 거를 빌려 때려요. SK하기 13만 원에서 11만 원. 삼성전기 갑자기 퉁 빠지고 오히려 실적 괜찮다 하는데 빌려다가 때려요. 그러면 네.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 심지어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선방했다는데 이걸 때려? 그럼 다른 거는? 그래갖고 다른 것들 반대매매 나오고 완전히 투매 나오고 이런 현상이 26일도 있었고 어저께 10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 변동성이 계속 시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그려놓을게요. 312.5가 환산지수로 2330입니다. 307.5가 2300이에요, 그냥. 네. 요번 월요일까지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69,000원, 그러면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려면 여기서 선물로서 5포인트 정도 더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종애들은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 가고 선물이 315 이상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네. 파월 의장 발언하고 나서요. 아니면 또 2300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305가 2270이거든요. 이걸 깨고 내려가서 이 300짜리도 위협시키면 그러면 또 하방에서 아까 다음 주에 또 3000%, 4000%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은 연초 저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는지 한번 볼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요. 오늘 시장도 한번 보시죠. 오늘 금융투자 덕분에 아침에 시가 저가면서 순식간에
4포인트를 쫙 당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그재그하면서 그래도 종가는 고가로 끝났어요. 제가 310이 환산지수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310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러면 310이 지지하려면 5포인트 더 올라가야 돼요. 315 우리 눈에 이 311이 아니라 315를 구경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종합주가 지수로 아까 다시 이익을 볼게요. 312.5 2332죠. 요 310, 2350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대충 이렇게 되려면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돌파해야 돼요. 이런 에너지가 바스켓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비차익에서 매수를 안 하고 계속 매도만 합니다. 네.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그나마 오늘 올린 건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땡기면서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합성이에요. 삼성전자 땡기고 선물 매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죽여버리면서 매도 진각 더 극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거예요. 시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미결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네. 10월 18일 날이 하루에 여기 딱 보시면 330 고점 찍고 이때 미결제 잔량을 한번 보세요. 26만 개거든요. 미결제를 늘리면서 최고봉이 26일입니다. 이날이 26일이 미결제 12,000개 하면서 이날 하방 위클리 풋이 4,000%, 5,000%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30만 개, 그러니까 4만 개 늘리면서 시장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330에서 305까지 시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미결제가 청산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죽인 거를 이제는 청산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추세가 가려면 신규 매수 미결제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럼 삼성전자 땡기면서 매수 미결제가 막 들어와야 돼요. 아직 그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결제 10,000개가 이제 깎고 이거하고 정반대 깎으로 보는 거예요. 미결제가 10,000개가 늘어나요. 근데 매수 미결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단이 치고 나가고 장이 막 낙폭 과다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20% 30% 치는 개별 종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네. 요게 분기점은 온 것 같아요. 제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요 바람이 이제 바뀌는 하나의 길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중단 선언이 나와야 돼요. 기대 안 해요. 그분은 똑같은 얘기 할 테니까. 네. 하우롱 얘기만 떠들겠지. 그러면 이걸 기다리려고 그러면 수치가 보여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11월 중순에 CPI. 예. 그래서 그래갖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7, 그러니까 제가 4.0, 5.0 그럼 그걸 4등분 해보고 4.75, 4.75를 하루나 이틀 만에 장대음목으로 팍 치고 내려가야 돼. 그래야 치고 나갑니다. 그거 파월 의장 발언 갖고 글쎄요. 그분은 색깔 안 바꿀 것 같고 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행정, 재정, 자네 앨런 그쪽 라인이나 중국 쪽이나 아니면 11월 달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국채 매수 계속 때려갖고 지금 8천, 간단하거든요. 요거를 선심성으로 사주는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럴 때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오는데 그거 확인하는데도 아직 14일 정도 걸리니까 계속 지그재그 변동성, 게릴라 전투. 11월 중순까지는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 다음 날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그때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해석이 어떻든 간에 13만 원을 치고 나가야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13만 원은커녕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현대차 이번에 쇼 걸거나 14만 원짜리 삼성전기를 2만 원 뺀 거나 SK하이닉스 제가 13만 원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네. 매도하시고 11만 원 오면 사시죠. 이런 전략이 이런 그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에 춤추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시가 20개 종목들 보시면 2차 전지주만 빌려다가 때린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완전히 엔솔 52주 최저가입니다. 37만 원이요. 52주 최고. 2180대 그러니까 연초 저점보다 더 낮아요. 엔솔. 그 다음에 포스코. 제가 포스코홀딩스 고점 때 이 4자 40만 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진짜 50만 원 보내요.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50만 원대 한번 실험용으로 한 몇천만 원 한번 넣어볼래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는요, 2차 전지 적자를 2분기 이상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아니, 단타 그 전략은 매매가 가능한? 변함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지지 않거든요. 5자에서 7자까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나 네.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이것도 나와야 지수 하단이 지지를 해요. 지금 전차군단 기대 안 돼요. 그러면 낙폭 과다 종목이라도 기술적 반등해줘야 하단이라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냥 하단 확인용. 이제 뭐 추세 전환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샀어요. 10에서 15만 원 올려도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는 2250에서 2270은 지지하겠구나. 그리고 2350까지 2400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구나. 이걸 CPI 확인될 때까지 시간은 그래도 벌겠구나. 험악한 거는 살짝 벗어나겠구나. 그냥 요거 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0만 원짜리가 10만 원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짜리라도 여기서 조금만 탁 치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7%나 10%는 그냥 퉁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방어를 해주냐면 실적은 안 되는데 적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루닛, 뷰노,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해줘요. 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다행스럽게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안도는 좀 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연초 저점 2130이나 작년 10월 달에 2130이고 1월 3일 2180이거든요. 이거는 구경하지는 않겠구나.